수천 개 섬이 흩어진 이 나라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같은 국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긴 세월 동안 외부의 정복과 개종, 전쟁이 반복되면서 억지로 맞춰진 퍼즐 같은 구조가 된 거거든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 가톨릭까지 종교가 여러 번 갈아 끼워지는 동안 원주민들의 삶과 기억은 계속 흔들렸고, 결국 필리핀이라는 이름 자체도 스페인 왕의 이름에서 온 타이틀일 뿐이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복잡한 정체성을 갖게 됐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필리핀의 가장 큰 문제로 자주 지적되는 건 오랫동안 한 번도 하나의 나라였던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고고학 자료를 보면 이 지역에는 수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지만 오래도록 작은 집단들이 섬마다 따로따로 살아가는 구조가 이어졌거든요. 바닷길은 교역을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섬들을 분리하는 벽이기도 했고, 강한 중앙 권력이 섬 전체를 묶어낼 만큼 자라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 섬에는 다른 언어, 다른 신앙, 다른 지도자가 존재했고, 이 구조는 외부 세력이 끼어들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었죠. 이런 분열 구조에 가장 먼저 깊게 파고든 외부 영향은 인도와 동남아 해상 교역권이었습니다. 서기 수세기 무렵부터 상인과 승려, 기술자들이 이 지역 항구에 드나들면서 단순한 물건 거래를 넘어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기 시작했거든요. 불교와 힌두교,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말들, 그리고 왕이 신성한 권위를 가진다는 왕권 개념까지 함께 들어오면서 기존의 작은 추장 사회들은 점점 더 복잡한 권력 구조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라구나 동판 비문 같은 10세기 기록에는 이미 인도와 자바 문화를 섞어 쓴 흔적이 보이고, 마닐라만 일대가 주변 제국들과 촘촘히 연결된 항구 사회였다는 사실도 드러나죠. 하지만 이런 변화가 곧바로 통일 국가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마닐라, 민도로, 비사야 등 여러 지역의 작은 왕국과 항구 도시들이 등장했지만 서로를 완전히 지배하거나 통합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했거든요. 중국 명나라와의 조공무역, 인도네시아 마자파인 같은 제국의 간접적인 영향 속에서도 이 지역 권력자들은 대부분 자기 섭과 주변 몇몇 섬만을 다스리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경계였고, 섬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큰 틀에서 하나의 정치 공동체를 만들 동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는 사이 새로운 종교가 또 한 번 이 지도를 덮어버립니다. 14세기 무렵 이슬람 상인과 학자들이 남부섬에 도착했는데 단순히 믿음을 전파한 게 아니라 정치 구조까지 묶어내는 술탄국 체제를 들여왔거든요. 술루와 마긴다나오 같은 지역에서는 이슬람을 받아들인 지배층이 해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힘을 키우면서 남중국해와 말레이 세계를 잇는 중요한 이슬람 거점으로 성장했습니다. 기존의 힌두, 불교적 흔적 위에 샤리아와 새로운 왕조 이야기가 덧씌워지면서 남부는 점점 독자적인 무슬림 지역 정체성을 굳혀갔죠. 이 시점까지도 공통된 국가는 없었습니다. 단지 다양한 작은 나라와 종교 공동체들이 느슨하게 엮인 군도였을 뿐이죠. 그런데 16세기 초 완전히 다른 종류의 플레이어가 나타납니다. 바로 유럽의 해양제국 스페인이었고, 그 출발점에 포르투갈계 항해자 마젤란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을 스페인 왕의 땅이라고 선언하려 했지만 막탄 섬에서 라프라프와의 전투로 목숨을 잃으면서 계획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스페인은 포기하지 않았고 몇십 년 뒤 본격적인 식민 사업을 들고 다시 돌아오죠. 레가스피가 1565년 세부에 영구 거점을 세운 순간부터
이 군도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스페인은 군사력과 외교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기존의 토착 왕국들을 하나씩 포섭하거나 무너뜨렸고, 마닐라를 새 수도로 만들며 스페인식 도시와 행정체계를 깔아나갔거든요. 브루나이와의 전쟁 같은 충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수십 년에 걸쳐 루손과 비사야 상당 부분이 스페인 영향권 안으로 편입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일어났는데 바로 가톨릭의 대규모 확산이었죠. 선교사들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만들고 세례를 통해 사람들의 이름과 생활 습관을 바꿔나갔습니다. 전통신앙과 이슬람, 힌두, 불교 요소들이 남아있던 곳에서도 가톨릭 축제가 마을 중심 행사가 되면서 일상의 리듬이 새 종교에 맞춰 재편됐거든요. 동시에 스페인 식민 당국은 조세 토지 제도, 강제 노동 제도를 정비하면서 하나의 식민 행정 단위로서 필리핀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여러 섬이 같은 법과 같은 국명을 공유하는 틀이 생겼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통합은 거의 전적으로 외부 강제력의 결과였죠. 하지만 통합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따라붙었습니다. 스페인 지배는 토지 집중, 원주민에 대한 차별, 강제 노동과 같은 문제를 낳았고, 그때마다 각지에서 봉기가 일어났거든요. 루손과 비사야 여러 지역에서 반란과 저항이 끊이지 않았고, 19세기 후반에는 교육을 받은 크리올, 메스티소 토착, 엘리트들 사이에서 민족주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싹텄습니다. 호세 리살 같은 인물들이 부당한 식민 구조를 비판하면서 필리핀인이라는 정체성도 차차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된 거죠. 그러던 1898년, 스페인과 미국 사이의 전쟁이 이 지역의 운명을 또 한 번 뒤흔듭니다. 스페인이 패하면서 필리핀은 미국에 넘겨졌고, 이미 독립을 선언하고 싸우던 필리핀 혁명 세력은 다시 한번 새로운 지배자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거든요. 미국은 학교와 도로, 의회 제도 같은 근대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식민 통치였고, 그 과정에서 반미 무장투쟁도 벌어졌습니다. 겉으로는 공화국 준비를 돕는 듯 보였지만 실질적인 권력과 경제 구조는 여전히 미국 쪽에 기울어 있었던 겁니다. 세기 초 미국 통치 아래에서 필리핀은 점진적인 자기 정부를 허용받았습니다. 1907년에는 필리핀 의회가 구성됐고, 1935년에는 헌법과 대통령을 가진 코모놀스 정부가 출범하면서 명목상 10년 뒤 독립을 향한 준비 기간이 시작됐거든요. 하지만 이 계획은 곧 예상치 못한 전쟁으로 꺾입니다. 1942년 일본군이 필리핀을 침략하면서 미국과 필리핀 지도층은 후퇴했고, 군도 전체가 잔혹한 점령과 게릴라 저항의 전장이 돼버렸죠. 1945년 연합군이 귀환하고 전쟁이 끝난 뒤에야 독립 약속이 다시 꺼내졌습니다. 1946년 7월 4일, 마침내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독립을 인정받았고, 마누엘 록사스가 새 공화국의 첫 대통령이 됐거든요. 하지만 그는 취임 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새 나라의 정치는 곧 여러 파벌과 이해관계 속에서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토지 문제, 빈부격차 냉전 상황 속에서 공산 게릴라와의 충돌까지 이어지면서 독립국가의 기반은 생각보다 취약했죠. 이런 불안정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입니다. 그는 1965년 대통령에 당선된 뒤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를 내세우며 권력을 강화했고, 1972년에는 계엄령을 선포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대규모로 억압했거든요. 겉으로는 치안과 경제 개발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부패와 인권 침해, 권력 집중이 심각해졌고, 수많은 시민과 언론, 야당 정치인이 감시와 탄압을 받았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이 권위주의 체제는 결국
1986년 피플파워 혁명으로 무너졌고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비폭력 시위로 독재 정권을 퇴진시키는 장면은 세계적인 상징이 됐죠. 이제 이 역사를 문제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필리핀의 핵심 과제는 처음부터 통합되지 않은 공간이었다는 점입니다. 수천 개의 섬, 수백 개의 언어, 다양한 종교와 부족 사회가 오랫동안 섞여 살았지만 이를 포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토착 중앙국가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거든요. 그 빈틈을 인도, 중국, 이슬람, 스페인, 미국 같은 외부 세력들이 차례대로 파고들면서 각자 자기 방식의 통합을 시도했고 그때마다 기존의 정체성과 권력 구조가 갈라지고 다시 꿰매지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하나의 필리핀이라는 틀 자체가 바깥에서 만들어지고 안에서 늦게 채워진 셈이죠. 이런 배경은 오늘날에도 여러 영향을 남기고 있습니다. 식민식이 만들어진 중앙 집권 행정과 수도 집중은 여전히 마닐라에 권력이 몰리는 구조를 강화하고 지방과 소수민족은 소외감을 느끼기 쉽거든요. 남부 무슬림 지역에서는 오랜 군사 충돌과 자치 요구가 이어져 왔고 최근에서야 평화협정과 자치정부 구성이 진전되면서 조금씩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톨릭과 스페인, 미국 문화, 토착, 전통이 섞인 독특한 대중문화와 정치 문화는 이 나라만의 강점이자 복잡성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렇다면 이런 역사에서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이 나라는 처음부터 단일한 민족 국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언어와 종교, 지역 정체성을 전제로 한 다중중심 국가 모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둘째, 외부 힘이 만들어 놓은 경계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오래된 불균형과 갈등을 풀 수 없고 토지, 교육, 지역 발전 같은 구조적인 과제를 스스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민과 독재를 견디며 만들어낸 시민 저항과 연대의 경험, 특히 1986년 피플 파워에서 드러난 힘은 앞으로도 이 나라가 또 다른 위기를 맞았을 때 중요한 자산이 될 겁니다. 필리핀은 외세가 만들어낸 틀 위에서 여전히 자기 모습을 찾아가는 중이고 그 과정에서 과거의 상처와 다양성이 동시에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고 있는 나라죠.